그러면 이 똑같은 속도로 하게 될 때 이 종속도의 반대가 되는 종속도의 반대 방향의 저항력을 가지게 되면을 발생되면 안전하게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이 종속도가 되는 시점에 낙하산을 이렇게 펴게 되면, 즉 FD와 FG가 같게 되는 이 속도가 되면 이 낙하하는 사람이 낙하산을 이렇게 펼치게 되면 점점 이 종속도를 편 순간부터, 즉 낙하산을 편 순간부터 점점 속도가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적어지게 되고 일정하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정하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 일정하게 내려오는 속도를 또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빨리 내려오고 싶은 경우라면 낙하산의 이 단면적을 작게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내려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낙하산의 단면적을 면적을 넓게 하게 되면 좀 더 천천히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종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 낙하체의 역학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하체와 관계된 이 종속도와 관계된 얘기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낙하산을 언제 펼 것인지, 또는 이 코끼리보다 상대적으로 이 무게가 작은 물체가 떨어졌을 때 받는 충격량이라든지 가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해볼 수 있는 중요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제 앵귤러 모멘트, 그 각 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이 각 운동과 관련해서는 원 운동과 그다음에 회전 운동, 그리고 단진자 운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이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운동이라든지 또는 회전 운동, 그리고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들이 그 인체에서는 이제 어떤 부위에서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정량적으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는 게 이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이제 다음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이 원운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회전운동, 그 다음에 이제 단진자 운동과 관련된 물리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휘어진 길에서의 그 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원운동이든지 간에 모든 운동에 관계된 것은 그 정력학에서 한번 다루었었던 이 자유물체도의 형태를 가지고 모두 운동을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동을 해석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람이든지 자동차이든지 간에 휘어진 트랙 위에서 이 운동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걷기와 관련된 그 역학적 상황은 바로 이제 진자 운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진자 운동과 관련된 이 인체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바로 걷기에 관계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진자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체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설명이 부족하고, 이제 물리 진자와 같은 특별히
질량 분포를 갖고 있는 자, 진자의 운동을 바로 분포의 자, 진자 운동이 바로 자, 물리 진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인체 자,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특히 자, 걷기라든지 자, 뛰기 와 관계된 그 인체 운동은 그 질량의 분포를 갖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 물리 진자로서 이렇게 취급이 가능하고 그래서 물리 진자와 관계된 여러 가지 물리 운동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그 걷고 달리는 운동에 대한 우리가 최대한 낼 수 있는 속력이라든지 또는 역학적인 그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운동을 해석하고자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그 몇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각 속도에 관계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운동이라든지 자, 원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전운동 또는 방금 얘기했었던 진자의 운동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도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선형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거리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속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기서 설명했었던 원운동이라든지 회전운동이라든지 또는 진자의 운동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궤적을 갖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르게 되는 그 속도를 특별히 우리가 각속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각속도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 선형운동의 변위와 관계된 이 라디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학에서도 쓰이는 것처럼 호의 길이이다. 호의 길이의 자, 정의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호의 길이 우리가 수학에서 잘 알고 있는 이 호의 길이 그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곱하기 그 이동한 이 각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호의 길이 정의가 L이 바로 R 곱하기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이처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운동을 할 때의 선형운동에 대한 이 변이 또는 이동 자, 거리로 이렇게 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의에서 이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 또는 자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각도에 대한 개념으로서 360도이다 라고 하는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또 했던 것처럼 파이분의 180도가 되고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디그리의 단위로서는 57.3도가 됩니다. 자, 이 57.3도라고 하는 얘기는 요 옆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특정한 이 각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때 각도가 1라디안이고, 이 떨어져 있는 거리, 자, 반지름의 길이하고 이 반지름의 길이만큼 자, 호의 길이가 되는, 즉,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경우를 바로 1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회전운동이든지 원운동이든지의 중심에서부터 그 떨어진 거리만큼 이동을 했었을 때의 그 값을 1라디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디안과 이 디그리인 그 도와의 관계는 우리 이
계산기라든지 또는 이 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물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이 선형운동에서의 변이 또는 이동거리라고 하는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변이가 선형운동에서 시간에 대한 시간 변화율에 대한 자, 거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속도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도 변이에 해당하는 요 세타의 변화량을 이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어준 값이 바로 속도가 될 것이고, 특히 원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각 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라고 이렇게 있고, 이 각 속도,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변화율에 대한 이 각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R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이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호의 길이가 될 것이고, 반지름은 이렇게 일정한 상수를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각속도의 정의식은 나타낸 것처럼 바로 dt분의 d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도가 될 것이고, 즉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데의 시간에 대한 요 거리, 호의 길이의 변화율이 바로 속도가 되기 때문에, 즉 R분의 V의 형태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 각속도가 될 것이고, 각속도도 마찬가지로 미터 퍼 세크가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는 그 각속도를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원운동의 중심인 중심에서부터 약 3m 떨어져 있는 곳에서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이동을 하고, 그 A에서부터 B 지점까지 이동하는 때의 각도가 약 110도였다. 인 경우에 대한 이 원운동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특정을 하고자 하는 이 물리량이 A에서부터 B까지가 바로 예를 들어 5초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변화율에 대한 이 각도 변화율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5초 걸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5초 동안에 110도가 변했기 때문에, 이처럼 각속도는 초당 22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5초 동안에 특히 110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기로부터 여기까지의 호의 길이, 즉 호의 길이 또는 변화 거리 또는 변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변위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자, 우선 라디안의 이 단위로 환산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110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360도분의, 즉 라디안으로 환산을 시켜주면 여기 나타낸 것처럼 360분의 110이 될 것이고, 거기다 2파이를 곱해주고, 이게 바로 라디안으로 고쳐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3m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호의 길이의 정의에 의해서 반지름 곱하기
그 각도의 변화율인 값을 갖고 호의 길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 약 5.7596m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결국 만약에 물체가 A에서부터 B까지 5.7596m 이동을, 자, 5.7596m 이동을 하는데 5초가 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었을 때에 선형 운동인 경우에 대한 속도를 나타내어 보면,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거리의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1.1519m/s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선형 운동인 경우에 대한 직선 운동 또는 선형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선형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 알고 있는 수식인 이 V라고 하는 것, 즉 선형 운동에 대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때는 선형 운동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동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였다, 이동하였다, 또는 자, 변이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각 운동인 경우, 즉 원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이거는 바로 턴을 하였다, 즉 이거는 원 운동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선형 운동인 경우하고 이 원 운동인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속도에 관계된 것은 다 똑같이 이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속도에 대한 단위가 궁금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거는 보통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우선 여기서처럼 거리의 시간에 대한 각도의 변화율이 각속도이고, 또는 그 각도와 그 라디안과는 서로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즉 속도당 그 라디안, 즉 라디안 퍼 세컨드 또는 디그리 퍼 세컨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는 공학적으로 잘 쓰는 말 중에 이 원 운동에 관계된 각속도가 바로 RP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PM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당 회전 속도를 RP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자동차인 경우에 흔히 나타나 있는데, 자동차의 계기판에 보면 속도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RPM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피스톤 운동과 관련된 이 회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참고로 경제 RPM은 약 2000에서부터 3000 RPM 정도가 그 피스톤 운동에서 가장 적정한 이 회전 운동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를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 경제 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약 2000에서 3000 RPM 정도 회전을 시키면서 운행을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도에 관계된 얘기를 들어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가속도에 관계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선 선형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이 속도와 가속도와 거리와 관계된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선형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의 변이를 예를 들어 x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속도는 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dx dt가 될 것이고, 이거를 속도 v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바로 가속도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변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타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세타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바로 d 세타 오브 dt가 바로 각속도인 오메가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각속도에 대한 자, 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타낸 것처럼 자, 구심 가속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가속도를 자, A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거는 자, 구심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이 가속도인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또는 다음 슬라이드에 예를 들겠지만 우리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라든지 또는 위성과 같은 운동을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또는 일정한 이 반경을 갖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선 얼마 정도의 가속도가 필요한지를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나타나져 있는 A번 그림과 B번 그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A번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선 속도 변화에 대한 벡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벡터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우선 관측되고자 우리가 어떤 물체에 대한 속도를 관측을 하고자 할 때 처음 우리 관측이 시작되는 곳에서의 속도를 예를 들어 V라고 합시다. 자, V라고 했었을 때 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즉 t 시간 지난 후에 속도를 V라고 이렇게 또다시 표현하게 되면 분명히 속도가 변했거나 또는 뭐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t0인 경우하고 그리고 관측하고자 하는 t인 경우에 대한 속도 변화를 자, 델타 V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 벡터적인 표현으로 이쪽 벡터와 이쪽 벡터의 합인 이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처음 가지고 있는 벡터에서부터 나중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벡터까지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우선 이 원 운동이든지 또는 단진자 운동이든지 간에 이러한 원 운동의 일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원 운동의 중심인 C에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이 물체의 처음 위치가 그러니까 O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원운동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R은 바뀌지가 않을 것이고 여기서 변하는 양은 바로 세타만큼 변하게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T0인 곳이 이 부분이라면 여기서 나타내는 T 시간 후에 P점까지 왔다라고 하게 되면 변하는 것은 각도가 변했고 요 위치가 이렇게 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 호의 길이 또는 자, 변이인 이 수학적인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고 OP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타 곱하기 R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 O에서부터 P까지 이동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시간 변화율 곱하기 이동하는 속도의 크기를 곱해주면 바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를 표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속도 변화에 대한 표시에서부터 세타라고 하는 것은 호의 길이로 취급을 하게 되면 요거는 바로 V 벡터가 될 것이고 V 벡터 곱하기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델타 V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V 벡터 분의 델타 V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바로 호의 길이 V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타 곱하기 여기에 R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자,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VT 오브 R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해석에서부터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두 식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가 있겠고, 이 두 식은 자, 다음과 같이, 즉 델타 t를 이쪽으로 분모로 옮기고 요 v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가속도에 대한 표현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속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이 작업을 여기 하게 된 것이고, 그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냈던 것처럼 이 속도 변화에 대한 시간 변화의 그 B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바로 R분의 V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와 이 속도와 이 반지름, 즉 떨어진 거리와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가속도를 아주 정확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각 가속도를 구해줌으로써 자, 원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전 운동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